주식을 접하면 누구나 깡통 납니다. 그러니까 깡통 찬 것만 5번. 아니 실패를 이게 창업과 똑같아서 이게 왜 창업이잖아요. 계좌를 트는 순간 사업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죠. 창업을 하는 순간 이게 2번 정도는 기본으로 깡통 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주식 투자 경력이 무려 40년이나 되는 분입니다. 부자 아빠 정재호 대표님과 함께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불려가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필명 부자 아빠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벌써 이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이 40년을 투자하셨다고요. 네.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갔어요. 주식이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네. 재미있는데 네.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이 반복하니까 네. 세월이 후딱 가는 거죠. 근데 이게 40년 전이라고 하면 사실 그 주식 투자가 뭐 이렇게 흔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때 어떻게 이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40년 전에는 사실 증권사에 친구가 있어서 놀러 갔었고 네. 증권사에는 장기 바둑이 있어서 네.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80년대잖아요. 80년대니까 증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네. 홍보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놀러 오는 장소로 만들어서 놀러 오게 해서 주식을 가르쳤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증권사 지점 이렇게 동네에 있는 지점이 객장이 네. 뭐라 그럴까 사랑방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놀러 다니고 네. 여름 되면 또 수박도 사다 주고 뭐 증권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그렇게 네. 놀러 다니면서 조금씩 배우고 네. 증권사 직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한 거니까 네. 아마 태반에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의 본질을 공부하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한데 내 경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이 이제 지름길을 가는 길인가를 조금 감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40년을 하셨기 때문에 또 네. 많은 실수도 해보시고 또 하면서 이런 거를 역시 이게 뭐 어떤 지름길이다 뭐 이런 것들도 깨달은 것도 있으시고 뭐 그러셨을 텐데 저는 우선 궁금한 게 주식 투자를 하신 것도 아까 뭐 그냥 놀러 갔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 없으면 아예 친구가 불러도 안 가는데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예전부터. 네. 아니 좀 용돈이라 벌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작은 돈으로 네. 아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큰 돈 안 할 겁니다. 저도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뭐 별로 재미 못 보고 그때 또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때 80년대 중반인데 네. 환경이 별로 안 좋았는데 80년대 후반에 네. 이제 큰 장이 왔던 거지. 근데 그 장이 큰 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네. 거기 휩쓸려 가지고 네. 거기도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그 40년 동안 투자하시면서 제가 들으니까 한 파산을 한 5번 정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뭐 이미 지난 얘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식을 접하면 누구나 깡통 납니다. 그러니까 깡통 찬 것만 5번. 아니 실패를 사업하고 똑같아. 창업하고. 네. 이게 창업과 똑같아서 이게 왜 창업이잖아요. 네. 이제 계좌를 트는 순간 사업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죠. 이 창업을 하는 순간 이게 2번 정도는 기본으로 깡통 나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 아니라 네. 앙드레 코스나의 책을 읽어보면 네. 여러분이 그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어. 네. 90대에 책을 쓰신 분이니까 네. 그 80년 역사 경험으로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잖아요. 2번 정도 파산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네. 저도 결국 파산을 여러 번 했지만 그게 뭐냐면 욕심만 앞섰지 제대로 된 공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 네. 그리고 결국 주식에 접하는 순간 뭐가 되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주식에는 도박과 그다음에 투자가 2개가 존재하는데 네. 그걸 구분을 못하고 다들 도박을 짜짜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은 결국 도박은 중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주식을 접하면 우울증도 오고 네. 고통이 심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걸요. 이 동학개미 때 네. 2001년 들어와서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네.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결국 멈춰야 돼. 그럴 때는 멈추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멈출 시간이 없이 계속 대들고 본전 생각에 대들면 잃기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약간 용돈만 벌자고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판이 커지고 이제 그렇게 되시는 거였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주식 처음 시작하면은 네. 부동산하고 달라서 부동산은 목돈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네. 주식은 작은 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1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예, 있으니까. 요새는 뭐 또 한 주 두 주를 갖다 또 쪼개서 소수점. 예, 그런 것까지 다 사람들 그러니까 개미를 꼬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험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되는 그것.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주식시장에서 헤매는 거죠. 아. 태반의 사람들은 주식 자기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네.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성장주도 있고 네. 투기주도 있고 가치주자도 있는데 네. 그런 구분이 지금은 초보자는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 그게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와 어떤 이 도박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도박이고 어떤 게 하는 게 좀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40년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그 기업을 조금씩 사서 모은 사람은 1억을 투자했으면 뭐 한 2천억 원 됐을 거예요. 2천억. 40년 동안에. 네.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만 모았어도 수십억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투자란 말이에요. 네. 기업을 사는 게 투자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하는 이런 건 네. 도박이죠. 아. 샀다 팔았다 하는 네. 단기 매매는 도박. 네. 그다음에 선물 옵션 도박. 그런 건 도박이에요. 아. 그다음에 요새 뭐 공매도 치고 하는 거 그런 네. 것도 다 도박이에요. 투자는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내가 지분을 참여한다. 네. 저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다. 네. 근데 사실 내가 주식을 연구하면 주식의 장점은 그거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좋은 회사에 있더라는 거야. 그 똑똑한 사람이 있는 좋은 회사를 찾아서 네. 거기다 내가 동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이 이달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만 넣고 200 있으면 200 넣고 뭐 1000만 원 들어오면 1000만 원 넣고 이렇게 목돈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아갈 수 있어서 부동산과의 저 차이점이 있죠. 부동산은 목돈이 있어야지만 네. 주식은 목돈이 필요 없어요. 작은 돈으로도 모아갈 수 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죠. 저처럼 제가 이제 그걸 구분 못했던 거예요. 다도분 파산하면서 늘 뭐를 도박을 했던 거지. 네. 그러고서 오후에는 막 주가가 또 보면 아침에 팍 올라왔다 오후에는 탁 떨어져. 네. 그럼 막 피곤해 갖고 막 소주 한 잔 먹고 또 잠자고 막 아유 이 생활이 아니죠. 네. 이 주식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주식 중독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그걸 진단을 받아야 돼. 내가 주식 중독인가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죠. 내가 아침부터 모바일을 쳐다본다. 컴퓨터를 켜고 주식을 바라본다. 다 중독이. 좋은 기업을 샀는데 그걸 왜 봐요. 그죠. 그냥 보고 있다. 그건 뭐 나스닥이 올랐다. 종합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 다 그건 도박성이 그죠. 좋은 기업은 그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추세와 흐름을 막 따지면서 이제 그렇지. 주가만 보고 있는 거. 그렇지. 그건 다 도박이에요. 그래서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면 네. 투자처럼 하면 부동산 하는 것 같고 단기 매매를 하면 강원랜드 간 거고. 강원랜드 간 사람도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식보다 더 낮거든. 주식은 안 팔면 수수료가 안 나가는데 네. 주식은 사고 팔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강원랜드도 베팅을 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원랜드와 주식하고 비슷한 점은 베팅을 많이 하면 수수료가 나가서 지는 게임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지는 게임인지 모르고 사고 팔고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렇게 막 추세가 막 이게 흐름도 막 매일매일 막 바뀌고 근데 그걸 또 맞추면 또 재밌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막 빠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주가를 막 맞출 수 있다는 또 자신감 막 이런 거 왠지 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빠져가지고 더 큰 돈 잃으면 또 더 갖다 넣고 막 하니까 뭐 부자 아빠 뭐 저기 대표님도 그러니까 이제 5번까지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돈 잃으니까 막 와이프한테 집 팔아달라고 그러고 융자 받아달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돈을 잃으면 뭐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그 종목 봤어. 확실한 종목 봤다고. 대박이다 이번 거. 대박. 그 대박이라는 소리 하면 그 도박이야. 나는 좋은 회사에 그냥 오래 묻어둘게. 네. 부동산은 그렇죠. 한번 투자하면 오래 묻어두잖아요. 내일 모레 팔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부동산처럼 하면 주식은 너무나 큰 수익을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도박까지 생각하면 이거는 거의 다 쪽박이죠.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5번이나 파산을 하실 정도였으면 제가 봤을 때 한 3번쯤 되면 이제 주식을 이제 학을 떼실 수도 있을 텐데 5번까지 갔다는 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주식에 어떤 뭐 기회를 보신 겁니까? 책을 많이 봤죠. 이러니까 이제 본전 찾으려고 책을 네. 많이 봤고 네.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가 이제 세 번 파산하고는 그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아, 주식을. 그래서 종목도 잘 고르고 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아, 3번 파산하고. 내가 그래서 종목 찾아주면 걔들한테 전부 투기를 못하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네. 정작 나는 네버러지를 썼다는 거야. 네버러지 쓴다는 것은 투기야. 네. 신용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때 네. 파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로 주식 투자는 네버러지를 쓰면 안 돼요. 네. 대개 네버러지를 써서 장은 변덕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변덕스럽게 떨어질 때 파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철저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아니, 본인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그게 나중에 파산된 거는 결국 네. 네버러지, 욕심, 탐욕. 결국에 예, 욕심, 탐욕이. 이번에 한번 볼 때. 그러니까 융자 받아서 빨리 먹자는 거 도둑놈 심보. 그거는 주가가 심판을 하는 거니까. 뭐 부동산도 있죠. 그렇죠. 네버러지 쓰는 거. 레버리지 막확 갭 투자한다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건데 결국 투자에서도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이 원칙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열심히 책 읽고 작은 돈으로 아마 한국의 이 유튜브 중에서 작은 돈을 가져와라. 개인 투자가 들어오면 돈을 잃을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없을 거예요. 위험에 대해서는 고지를 안 해주거든요. 네. 나는 실제 위험을 느껴봤기 때문에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주식은 절대 하는 거야. 뭐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주는 증권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좋은 말만 듣고 들어오면 다 아마 파산하고 힘든 생활을 하시게 되고 주식으로 돈을 나이 먹어서 잃으면 찾지 못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노후에 파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노후엔 진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근력 있어서 어디 가서 일할 수 거고 누가 또 늙어서 취업도 안 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어려워. 네, 주식이 어려운 건데 소액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가볍게 접근했다가 한번 크게 잃으면 또 이거 회복해야지 하면서 더 큰 돈을 끌고 왔다가 또 잃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그 책을 많이 보시면서 뭔가 그 파산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좀 일어날 때 좀 도움 받았던 어떤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까 뭐 원칙을 세우는데 많죠. 도움이 됐다. 자기개발청에서 뭐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네. 종잣돈을 만들어야 하니까 보험회사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패해서 성공이라든지 리더의 자기암시라든지 네. 그런 자기개발 책들을 보니까 그런 게 또 주식에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왜냐하면 주식도 사업이잖아요. 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 보면 부정적이 되잖아요. 네. 부정적이면 나는 안 돼. 그 부정적이 되면 주식도 장기로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자기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도 사업이기 때문에 네. 주식책만 열심히 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자기 개발 책을 읽고 네. 에너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기 개발 책으로다가 에너지를 많이 얻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자신감 있게 막 그 보험 팔러 다녔단 말이에요. 종잣돈을 받으려고. 네. 그러면 똑똑똑하면 노하잖아요. 네. 동창 찾아갔는데도 보험 안 팔아주잖아요.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책, 이겨내고. 그쵸? 네.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5집씩 한 달 20집만 방문해라. 네. 하루에 5집씩 네. 100집이죠. 100개죠. 네. 거기서 최소한도 10%는 된다. 아니면 5%만 되면 돼. 네. 한 달에 5건만 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확률 이론 있죠. 네. 그런 걸 들으면 자신감 있죠. 오늘 똑똑. 괜찮습니다. 난 그러네. 확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의 에너지를 얻고 그다음에 기운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니까 너무 주식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제 페인이 돼. 네. 그래서 막 좌절하고 다른 일도 안 걷다라고 안방에서 그냥 들어누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뛰쳐나가야 되는 것은 책을 읽어야 돼. 자기개발 책을 읽어야 되고 네. 저는 자기개발 책을 많이 읽어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개발 책을 읽으면 일벌이 그 노열제를 먹어서 왕벌이 되잖아요. 여왕벌이. 그죠? 똑같아. 인간이 달라진다고. 훈련받은 개가 되는 것 같이. 그죠? 네. 그러면서 인간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기개발 책을 읽어야 된다. 요새는 자기개발 책을 유튜브에서 많이 읽어주더라고. 읽어주죠.
그냥 찾아서 듣기만 하면 돼. 네. 문제는 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좋은 유튜브를 찾느냐. 네. 요게 아마 관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게 사람의 인생도 바뀌는 건데. 그렇죠. 이게 보통 자기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인생이 또 부정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그런 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바꾸셨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주식에서 이제 유의미한 성공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그러면서 바꾼 게 어떤 그 책으로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 말고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행복이죠. 행복? 행복도 네. 결론적으로 행복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네. 그죠? 나 오늘 어떤 그 집안에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고 오늘 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행복. 네. 행복을 모르면 돈이 아무 있어도 소용없어. 네. 행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행복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네. 이런 것들도 책 속에서 찾고 네. 사실 그 삶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맨날 부정적이 돼 사람이. 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뭐 오늘 칙칙해 뭐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아침부터 일어서 오늘 굉장히 화창한 날씨야. 굿데이 막 이러면서 나 혼자 스스로 긍정 에너지를 막 이렇게 일으키는 네. 거야. 네. 그렇지 않으면 인상이 굳어갖고 막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인생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투자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걸 그렇죠.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네. 지금 실패봤다 그러면은 네. 멈춰야 돼. 지금 중독이거든. 자기가 중독인지도 모르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을 거야. 실패했을 때 계속 하는 게 안 좋아요. 그럼 실패했을 때는 멈춰야 돼. 무조건 멈춰야 돼. 나도 멈췄어요. 나도 멈추고 네. 돈 떨어지니까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 돈 떨어져가지고 멈췄지. 멈추고 책 많이 읽고 네. 또 보험 세일 많이 열심히 했고 그런 시간 동안에 자숙하고 우선 본업에 충실하고. 예, 그다음에 주식책을 봐도 다시 이제 내가 옛날에 뭐 잘못했었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었죠. 그러면 반대로 실패하는 분들은 그걸 못한 사람들이겠네요. 책 같은 거 어떤 뭐 인풋을 안 넣고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하고. 그렇죠. 하던 대로 계속하면 그건 100% 망하는 거고 그러다가 거의 이제 부정적이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주식에 손댔다가 네. 실패 보고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많죠. 주식 그거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은 안 돼. 내가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주식의 근본을 아까처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 기업을 발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많은 그 책 읽고 기업을 분석해보고 기업을 다 분석해봐야 되거든. 네. 그런 것들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직관이 생기잖아요. 직관. 그걸 뭐래요? 감이라고 그럴까? 네. 그 경험 그런 것들이 와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래오래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종목을 또 잘 그 가치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재미는 없지만 거기서 적당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짜릿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여러 형이 있어요. 네. 재미있게 얘기하고 성장주로 막 화끈하게 먹는 얘기를 하는 사람과 재미없지만 네. 1년에 뭐 20% 25%씩만 먹을래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정석 투자거든요. 정석 투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꾸준히 가는 거지 어느 때 한 번 쭉 올라서 먹었다고 그게 내 게 아니야. 그건 잠시 보관하는 것뿐이에요. 대개 초보자가 성공하면 더 많이 잃게 돼 있어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네. 이거 주식 별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좀 운빨로 좀 벌게 되면 그 다음에 작게 넣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야 이거 한 1억 넣었으면 더 벌었을 텐데 하면서 더 많이 넣었다가 그때 좀 꼬꾸라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이 버블이 있거든. 네. 부동산은 버블 있죠. 있죠. 장이 좋을 때 그건 버블이란 말이에요. 네. 장이 꺼졌을 때 그죠. 버블이 꺼지면 부동산이 싸고 주식도 싸잖아요. 네. 그 대개 돈을 먹고 자만심에 빠졌을 때 언제냐면 버블 때거든. 버블 때로 들어가면 아무나 다 먹어. 근데 네. 버블이 꺼질 때 네. 버블이 꺼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막 싸다고 더 들어가서 폭락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과 붕괴 네. 이걸 공부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버블과 붕괴. 그렇게 그걸 알려보면은 사이클이지. 네. 시장의 사이클을 공부해야 돼. 부동산하고도 거의 같이 다녀요.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좋고 네. 경기가 나쁠 때 거의 같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꺾임을 모르면 네. 때를 알아야 되는데 네. 버블이라서 엄청 비싼 데가 들어가서 질러 놓으면은 골치 아픈 거죠.